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롤리스 브랜드의 자체 제작 콘텐츠 클래식 자동차의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8가지 클래식 자동차 중 5번째 피아트 누오바 500에 대해 알아볼게요. 누오바 500은 미국 장편 애니메이션 카 시리즈의 루이스로 등장했었는데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원조 마이크로카이기도 합니다. 그럼 롤리스 비비엔의 모티브가 된 누오바 500의 역사를 한번 알아볼까요? 1950년 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은 그 누구도 얻은 것 없이 잃기만 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도시와 국가를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전 유럽에 퍼졌습니다. 생필품이 부족했기에 뭐든 만들면 팔려나가던 시절이었으므로 실업률은 매년 2% 미만이었으며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국가들은 매년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높아진 경제성장률로 인해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귀족이나 부자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자동차를 보통 사람들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스바겐의 비틀과 BMC의 미니, 그리고 피아트의 누오바 500은 그 무렵에 태어난 자동차로 흔히 2세대의 자동차를 모터리제이션의 아이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세대의 자동차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자유로운 이동,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제적 가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하기 시작했고 자동차가 우리의 생활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문학적 시각으로 이를 바라보면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통한 이동의 자유가 평등하게 주어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일명 친크첸토, 즉 500이라는 숫자의 이탈리아어로 불리는 이 자동차는 이탈리아 자동차 디자이너 단테 지아코사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1957년 500 시리즈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균형이 잘 잡힌 달걀 모양의 디자인으로 대중에게 큰 호감을 얻었습니다. 둥근 헤드라이트와 크롬 도금된 피아트 배지가 특징인 이 차는 유럽 최초의 영향력 있는 디자인상인 컴파소 다우로를 수상했었죠. 누오바 500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매우 실용적인 디자인을 추구했으며 총 길이가 3m도 안 되고 폭이 164cm에 불과했습니다. 몸은 가벼우면서도 강인하고 단순하고 쾌적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가 가능해야 했죠. 보닛의 주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크롬 도금 작업을 제외시켰습니다. 사이드 윈도우를 고정하고 간단한 대시보드가 중앙에 배치됐고 탑승은 2명만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으며 70kg의 짐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시선에서 보면 대체 이 차를 성인들이 탈 수 있기나 한 건가 싶고 한없이 덜컹거리는 서스펜션의 반응을 비롯해 고작 500cc의 빈약한 엔진으로 달릴 수나 있을까 싶지만 따지고 보면 로마 시대 만들어진 건물과 도로를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이탈리아의 도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자동차일 수밖에 없었죠. 이 차의 역사는 19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탈리아의 자동차 브랜드 피아트는 최초의 대량 생산 마이크로카인 토폴리노를 양산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후 18년 동안 50만 대 이상이 팔리게 됩니다. 그러나 1955년까지 생산된 토폴리노는 그 해에 토폴리노의 인라인 4기통 4행정 순행식 엔진의 약간 더 큰 진화에 의해 구동되는 최초의 후륜차인 600 시리즈로 교체됩니다. 600 시리즈는 빠른 시간 내에 이탈리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가 되었지만 2년 후 성공의 정점에서 피아트는 아주 작고 값싼 2기통 엔진을 탑재한 누오바 500을 개발하는
완전히 다르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도박이었죠. 피아트의 대표 마이크로카인 누오바 500은 1957년에 출시됩니다. 누오바는 뉴를 의미합니다. 이름만큼이나 누오바 500은 모든 면에서 기존 모델과는 달랐습니다. 자동차라는 곳이 이렇게 귀여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깜찍한 익스테리어 디자인과 더불어 엔진을 엉덩이에 싣고 뒷바퀴를 구동시키는 독특한 RR 구조였죠. 초기 차에는 롤백 원단 지붕까지 있었지만 성능이 다소 좋지 않아 엔진 용량을 479cc에서 499cc로 높였습니다. 600과 500, 형제 간의 경쟁이라 별 이득이 없을 거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품은 1955년에서 1975년 사이에 약 800만 대가 팔리면서 유럽 마이크로카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했을 뿐만이 아니라 운전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다른 어떤 마이크로카보다 기계적으로 더 튼튼하다라는 평을 받았기 때문이죠. 결국 이 형제 간의 경쟁으로 인해 50년대 후반부터는 600 시리즈가 대부분 잊혀진 반면 누오바 500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탈리아 특유의 낭만적인 분위기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던 누오바 500은 단순한 국민차나 경차가 아닌 이탈리아를 넘어 전 유럽 사람들에게 삶의 방식을 바꾸어주고 수많은 추억을 낳게 해준 문화적 유산으로 남게 됩니다. 500 시리즈의 성공으로 수많은 파생 모델과 업그레이드 버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튜닝 회사인 아바스가 생산한 595SS입니다. 아바스는 피아트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500과 600 모델의 수많은 업그레이드 버전을 생산했고 595SS 모델은 원래 32bhp 엔진을 시속 78마일까지 가속할 수 있도록 개조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피아트 500과 600 시리즈는 수집가들에게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아바스 버전은 훨씬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죠. 또 다른 누오바 500의 파생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비앙치입니다. 고성능 자전거로 잘 알려진 이 브랜드는 1897년부터 1967년까지 오토바이를 만들었고 비앙치의 사륜 자회사 아우토 비앙치는 1957년 9월에 피아트 누오바 500이 작은 변신을 한 버전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후 아우토 비앙치의 제품들은 누오바 500보다 약간 더 비싼 가격에 팔렸고 폴드백 센터 루프 섹션, 컨버터블 2인승, 4인승 세단, 스테이션 웨건 또는 배달밴을 갖춘 쿠페 등 많은 버전을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그러다 1969년 피아트가 아우토 비앙치를 인수하게 됩니다. 피아트의 누오바 500 시리즈는 수많은 동종업계의 회사들의 영향을 주었고 400만 대라는 경이로운 판매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오늘날의 피아트 브랜드를 만들어준 역사이자 그 시절의 노스텔지어를 동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환상의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 차는 이제 더 이상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탈 수 없는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1리터 미만의 엔진을 탑재한 병행 수입 경차들의 인증이 무척 까다로워진 데다가 오늘날 환경 기준에 맞지 않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새롭게 등록하여 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수입을 한다 해도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차를 탈 수 있는 길이 없어졌으며 따라서 해를 거듭할수록 기존에 등록된 피아트 500의 몸값은 계속 오르는 중입니다. 자, 오늘 누오바 500 관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클래식 자동차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 가시는 게 있었으면 합니다. 시청한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히스토리 시리즈에서 뵙겠습니다. 안녕!